안녕하십니까, 이중국 소장입니다. 8월 8일에 보내드리는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위한 하모니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으로서요, 삼성전기의 주력 품목인 MLCC의 수급 불균형 전망에 따라서요, 2018년 전자형 MLCC 수요 증가 때와 비교 분석 등 상승이 기대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SK바이오팜이 금일 2분기 호실적 발표로 인해서요, 강세를 보인 것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금일 발표된 SK바이오팜의 실적을 보면요, 2분기 영업이익이 260억 4천만 원으로요, 이 전년 대비 흑자 전환 및 이 시장 추정치를 크게 상회했죠. 자,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 바이오와 그리고 조선주가 지금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실적 호전까지 겹쳐지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의 상승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자, 시장 주도주 한번 잠깐 볼까요? 삼성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지금 최근 하락폭을 거의 다 만회하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한번 차트 모양들을 볼까요? 자, HD한국조선해양 금일 7% 상승을 하면서 20만 5,500원으로 마감됐죠. 최근 고점 대비해서 3.5% 하락에 그치고 있다. 시장 주도주 역할 톡톡히 하고 있어요. 자,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죠. 금일 4.4%.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한 11포인트 하락한 거에 비하면 상대적인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바이오주도 마찬가지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4% 연중 고점 돌파가 계속적으로 종가 기준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은 전일 강세 속에서도요, 오늘 낙폭이 이 약보합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상당히 지금 시장 흐름이 바로 이 바이오와 조선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데다가 이 SK바이오팜이 실적이 호전됐고, 또 이것이 단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적 호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걸로 전망이 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뇌전증 치료제인 엑스코프리의 적응증 확장을 위한 임상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종료가 예상되죠. 그러면 종료가 되면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공약 시장 규모가 기존보다 56%가량 증가한 5조 원 규모로 확대가 될 걸로 전망이 돼요. 그러면 56% 시장 확대에 따라서 매출도 동반적으로 증가가 기대된다. 지금요, 현재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인 엑스코프리는요, 이 성인 부분 발작에만 적용이 되는데, 이번 임상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전신 발작하고 이 소아 부분 발작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치료제 처방수 기준으로 현재 부분 발작이 한 60% 정도 차지를 하는데, 그 중에 성인이 53%, 소아가 7%. 그러면 이번 임상 결과에 따라서 소아 부분 7%도 해당되겠죠. 적용이 되고, 또 이 전신 발작이 27%, 이것도 요번에 해당이 되면은 한 34%가 증가한다. 그러면 53%에서 34%가 증가하면 87%까지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 금액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이 전체 뇌전증 치료제에서 한 7, 80% 차지하기 때문에 한 6조 원 정도 규모가 된다 그래요. 그 중에 87%면은 5조 원 시장 규모를 이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가 해당된다. 그러면 당연히 실적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 경쟁 관계에 있는 약물 특허가 2027년인가요? 26년에 이 특허가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돼요. 근데 엑스코프리의 특허 만료는 이 2027년 10월이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 드렸어요.
5년 연장을 인정받아서 이 2032년까지 연장이 됐다 그랬죠. 그러면은 최근에 이 엑스코프리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데 이 특허도 기간도 연장되고 또 상대는 2026년에 만료됨으로써 수혜가 가중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증가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또 해외 시장도 지금 확대되고 있죠. 미국 외에도요. 이 유럽 그리고 일본, 중국 1월 달에는 카나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중동, 북아메리카 이를 포함해서 글로벌 100개 국가에 기술 수출을 하면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한다. 이게 계속 확산되고 있다. 당연히 매출도 증가한데서 엑스코프리의 매출을 보면 미국 기준으로요. 올해 한 4,250억 정도. 작년이 2,700억이었죠. 한 50% 증가하고 작년 2,700도 그 전에 그러니까 22년 대비해서 60% 이상 증가한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5,700억, 후년에는 7,100억, 27년에는 8,170억. 가파르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당연히 주가도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한번 이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SK 바이오팜 금일 거래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죠. 이 69만 주 거의 70만 주인데요. 주가는 5% 상승. 어제도 8% 상승. 그래서 이 8월 달에 들어서 종합지수가 큰 폭의 약세를 보였는데 오히려 돌파했다. 그렇죠? 그만큼 힘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뭐 오늘 거래량 증가로 인해서 단기 과열 속에 뭐 좀 조정은 나오겠지만은 최근 고점 부근인 이 부근이 얼마입니까? 한 8만 뭐 한 6천 원 정도 내 전후에서 지지 삼는다 그러면은 본격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아서 그러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오주의 시장 주도 속에 SK 바이오팜이 실적 호전으로 날개를 달았다.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조정 나온다 해도 보유 관점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삼성전기인데요. 오늘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상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그 부분 알아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기의 상승 논리 두 가지. 삼성전기의 주력 사업 부분은 MLCC 부분과 반도체 패키지 기판 그리고 카메라 모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죠. 그동안에 적자 봤던 부분 최근 몇 년 동안에 정리를 했어요. 그 중에 MLCC 부분이 전체 영업이익의 한 40%에서 50% 정도죠. 차지하죠. 근데 이 MLCC 부분이 수급 불균형으로 MLCC의 가격 인상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좋아질 거라는 보고서 전망이 나왔죠. 자, 인공지능발 반도체 호황과 전자용 수요 증가로 3분기 기준 MLCC 가동률이 90%, 1분기 때가 80%고 2분기가 85%로 추정되죠. 갈수록 증가하고 또 재고 수준도 4주 아래로 내려올 걸로 보여서 이 수급 불균형이 예상이 된다.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 일부분인데 그 중에 눈에 띄었던 부분이 바로 그 밑에 있는 부분. 2018년도에도 전자용 MLCC 사용량이 급증으로 인해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죠. 2018년. 그때 주가 사항을 보면은 자,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이 삼성전기의 월봉 모습입니다. 2017년 1월 달에 한 5만 원 내외에 있던 것이 2018년도에 하반기에 이 16만 6천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다. 3배 가까이 올랐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017년도에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100만 대 판매가 되면서 전기차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우리 2018년 19년도에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큰 폭의 오름세가 나타났죠. 우리가 그때 포스코 케미칼, 지금은 푸체미로 바뀌었지만 그때 많이 언급을 해드리고 비교도 해드렸어요. 자,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전자용 부분의 MLC로 인해 수요 증가로 인해서 공급 부족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주가가 5만 원대에서 16만 원. 자, 오늘 NH투자증권에서 삼성전기의 목표가를 25만 원을 제시했죠. 지금 14만 원대인데요. 14만 원대에서 100% 정도, 아니면 또 최근 저점으로 봤을 때 13만 원이었죠. 최근 저점이 요번에 8월 달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때, 그러면 13만 원 기준으로 100% 하면은 26만 원, 그러면 25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100% 정도는 이 MLCG 공급 부족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여기에 더 하나 덧붙여서 N달러 환율이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우리가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N달러 환율과 그리고 삼성전기의 주가의 역상관 관계,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강조를 해 드렸습니다. 이 N달러 환율이요, 이 일본이 올해 두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근데 미국은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 보여. 그러면은 엔화는 갈수록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얘기는 N달러 환율이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난다. 자, 우측 하단이 N달러 환율 일봉 차트인데요. 최근에 162엔까지 지난달에 상승했던 최근 저점이 141.6엔까지 내려왔다가 어제 147.3엔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146엔으로 진행되죠. 추세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도 설명해 드렸듯이 당연히 삼성전기 주가와 역상관관계에 있으면 삼성전기는 주가가 올라가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 원과 엔화의 환율을 비교하면요, 최근에 850원까지 내려왔던 원엔 환율이 940원까지 상승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요, 이 MLCC의 경쟁 업체가 바로 일본 업체라는 얘기죠. 무라타. 그죠? 그동안에 엔저로 인해서 이 무라타가 수혜를 크게 누렸어요. 근데 이제는 엔화가 강세, 그러니까 N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이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해서 삼성전기가 반사이익이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올해 2분기 실적을 봐도요, 삼성전기는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한 1.5% 상승하는데 그친 반면에 이 MLCC 시장 점유율 1위인 무라타는 요번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나 증가했다. 그것이 바로 N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아니, N달러 환율, 그죠? 상승에 따른, 그러니까 엔화 약세로 인한 수혜로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는, 그죠?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돼. 엔저 수혜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 당연히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많다. 근데 우리가 하나, 이제 전략 부분인데요, 하나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 상승 주도가 그동안에는 반도체 포함해서 IT와 자동차였는데 이제는 바이오와 조선주로 자리 바꿈을 지난 7월 달서부터 나타났다.
오늘도 아까 잠깐 봤듯이 바이오와 조선주는 상승한 반면에 삼성전자를 포함한 IT 섹터 주가들은 다들 하락했다. 그렇죠? 그러면은 삼성전기가 상승할 여력이 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시장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바닥을 다지는, 최근 저점 이번 달 저점이 얼마인가 13만원 초반대였죠. 그렇죠? 그것이 연중 저점과 맞물려요. 그래서 올해 13만원 초반대 저점을 지지력 테스트를 하면서 당분간은 반등을 모색할 걸로 보인다.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선주와 바이오가 좀 많이 올라가서 좀 꺾인 다음에 IT 섹터, 반도체 포함해서 전기 전자 업종이 올라가면은 삼성전기가 주도 상승한다. 그래서 삼성전기는요, 이 13만원 최근 저점인 초반대 수준에서는 오히려 좀 비중이 작으시면, 우리가 유입 부분에서 20% 정도 물량 줄인 거를 13만원 초중반대에서부터는 조금 비중을 늘리는 관점. 그러니까 지금 불안하다고 삼성전기 일부 물량 축소한 나머지 물량을 더 줄일 필요는 없고, 이제는 줄인 물량을 다시 채워 넣는 그 타이밍만 우리가 지켜봐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삼성전기 2017년 18년 때 주가 상승을 보면서 그거를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SK바이오팜은 단기 상승에 따른 완급 조절이 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 해도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크다라는, 그래서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요, 현대투자의 유례원 안내죠.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혼자 하는 것보다 이수장증권TV와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